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얼짱 여의사 이런 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여의사가 얼짱이지만 과연 뒤에 여의사 세 글자를 빼면 얼짱일까? 이거를 한번 보면 딱히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여의사 중에는 그냥 평타만 쳐도 예쁘장하다 하면은 그냥 얼짱을 붙여줘.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1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성공에 욕심이 많아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데요. 제가 최근 들어서는 헬스도 꾸준히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스펙을 쌓고 주말에는 짬을 내어 포트폴리오 작업이나 부업, 작은 사업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 여자친구는 딱히 성공에 대한 욕심도 없고 워라밸 지키면서 돈도 적당히 벌고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타입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가족이 없어서 자수성가를 무조건 해야 되는 환경이라 더 그렇고 여자친구는 부유하지는 않아도 안정적이고 화목한 가정에서 살아와서 더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자기 개발을 하고 뭐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자친구에게 동기부여나 자극이 되기는커녕 여자친구를 더 우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자친구도 직장인인데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꿈도 없고 욕심 없이 살다 보니 제가 퇴근 후에도 자기 개발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직접 저에게 표현은 하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자기의 인생의 현타를 느끼고 우울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지만 오히려 욕심 없고 편안한 삶을 제가 불행한 삶으로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이 되네요. 저는 여자친구를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 걸까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근데 딱히 고민할 건 아닌데 원래 대부분의 여자는 다 이래요. 정상이에요. 오히려 여자친구가 자기 개발에 막 목숨 걸고 이런 게 남자를 더 피곤하고 미치게 합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이 막 여자친구한테 있으면 여자친구도 당연히 남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게 높아질 수밖에 없고 김치녀 되기 쉽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은근히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데 의외로 여자들은 사업하는 남자를 안 좋아해요. 이거 제가 실제로 그 결혼정보회사 운영하는 대표님한테 들은 게 있는데 월 500번은 직장인이랑 월 1000번은 사업가 중에 여자들한테 고르라 그러면 월 500번은 직장인을 고른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대부분. 물론 그 허세 심하고 막 명품뽕 맞고 이런 여자들은 1000만원을 고르긴 하는데 되게 그 여성 호르몬 많고 에스트로겐이 되게 안정을 계속 지향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내 집 마련 이런 거에 목을 매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코인이나 주식 같은 것도 여자들은 거의 손을 안 대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보통의 여자들은 다 그냥 이렇기 때문에 안정형을 추구하는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여자친구를 두신 것 같고요. 그냥 자기 밥벌이 하면서 집에서 그냥 이런 여자랑 결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딱히 막 자기 능력은 여기에 있는데 현실은 여기 있는데 막 저 멀리를 보면서 막 그러는 여자보다 이거는 뭐 딱히 여자친구가 되게 우울해하는 것 같다는데 이거 약간 혼자만의 생각 같기도 하고. 근데 은연중에 여자친구한테 너는 운동 안 해? 너는 독서 안 해? 너는 뭐 안 해? 너는 이직 준비 안 해? 이런 식으로 압박을 준 것만 아니라면은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여자친구는 그냥 맞벌이를 하더라도 그냥 자기 용돈벌이나 하면서 애나 키우면 되는 거니까 이런 타입들이 결혼하기 정말 좋죠. 허짓거리 안 하고 살면서 예쁜 여자 중 열심히 사는 여자 본 적 없음. 근데 이건 맞는 말이긴 해. 예전에 친구들이랑 우스갯소리로 약간 이런 얘기 한 적 있거든. 자기 개발에 목숨 거는 여자치고 예쁜 여자 못 봤다라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같이 공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여자가 예쁘면은 사랑하기 바빠요. 사랑받기 바쁘고 막 자기 꾸미기 바쁘고 왜냐면은 자기 본인도 알아. 내가 자기 개발에 올인을 하는 것보다 나를 꾸며가지고 이 부분에서 밸류를 올려가지고 어떻게 승부를 보는 게 맞다는 그 본능이 있어가지고 예쁜 여자들이면은 그냥 꾸미는 데 힘을 쓰지 막 자기 개발 막 부회추월 차선 보고 막 월천뽕 걸려가지고 그러지 않아. 헐 저 예쁜데 열심히 사는데 자기 개발충인데.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자기 개발충이라는 게 제가 말한 지금 그 자기 개발에 목숨 건다라는 느낌이랑 본인이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한다라는 느낌이랑 완전히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서로의 기준이 좀 많이 다르니까 자기 개발은 뭐 다 하죠. 요즘 세상에 자기 개발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열심히도 하죠. 이제 예쁜 여자들은 자기 개발을 해도 약간 운동 쪽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피부 관리 이런 거 신경 많이 쓰고 책을 봐도 이제 예쁜 여자들은 보통 이제 하루키 소설 같은 거 보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리섭님 예쁜데 공부 잘하는 경우도 보지 못한 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냥 간혹 가다가 김태희 같은 극소수의 아웃라이어가 있기는 하죠. 근데 예를 들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얼짱 여의사 이런 분들이 나오잖아요. 얼짱 여의사.
근데 그 여의사가 얼짱이지만 과연 뒤에 여의사 세 글자를 빼면 얼짱일까? 이거를 한번 보면 딱히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여의사 중에는 그냥 평타만 쳐도 얼짱을 붙여줍니다. 왜냐면 그들 사이에서는 그것만 돼도 얼짱이어가지고 예쁘장하다 하면은 그냥 의사한테는 얼짱을 붙여줘. 그래가지고 왜냐면 학창시절에 일단 예쁘면은 남자애들이 가만두지를 않아. 그래서 공부하는데 장애물이 너무 많아. 학창시절에 내가 진짜 학교에서 제일 예뻐. 그러면은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오빠가 와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참아? 어떻게 참노 그거. 동네 온갖 꽃미남 오빠들이 와가지고 다 들이대는데 그거 어떻게 참아. 연세대 존잘남이 지방대 가면 평범남 되는 거랑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죠. 맞아. 평균 외모는 솔직히 고졸이 명문대보다 더 낫지. 평균 외모. 안녕하세요. 종종 리섭님 채널을 보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리섭님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연애에 관해서 리섭님의 견해가 너무 세속적이라는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나와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건 무슨 가치관을 가지건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해야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섭님이 영상을 보았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급을 높여서 그 급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의 급만 보고 연애나 결혼을 하는 사람과 과연 편안하고 충만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살다가는 언젠가는 공허한 감정으로 후회를 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할 법한 생각이네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할 법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네. 이 사연자분은 그러면 본인은 조건을 안 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보면 세속적인 느낌이라는 거죠. 상대가 무슨 가치관을 가지건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외적인 부분을 하나도 안 보시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본인이 그럼 본인은 대체 여자를 볼 때 뭐를 보는지가 나는 궁금하네. 아무것도 안 보면 그냥 뭐 열심히 살 필요도 없겠네. 어디 가가지고 그냥 서울역 거지로 살고 있는 여자 만나도 되고 어디 몸파는 창녀랑도 결혼할 수 있겠네요. 이 남성분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이신 분은 조건을 안 보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가치관을 보든 외모를 보든 직업을 보든 뭐를 보든 조건을 안 보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분도 정말 진심으로 그냥 여자가 뭐 그러면 착하기만 하면은 뭐 200kg 나가는 여자랑 결혼할 수 있겠나요? 못해. 지금 학생이라고 하시는데 학교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랑 결혼할 수 있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예시를 들든지 똑같아. 그러니까 뭐 착하기만 하면 외적인 부분이 아무 상관없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로? 그러면 착한 거는 조건이 아니야? 착한 것도 조건이잖아. 조건을 어떻게 안 봐? 사람마다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조건이 좀 다를 수는 있어도 조건을 안 보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뭐 세속적이라느니 어쩌니 하면은 인생의 발전이 없을 거예요. 본인도 분명히 사람들을 볼 때 가치 판단을 하고 분명히 본인도 어떤 물건 같은 거를 살 때 예쁜 여자가 광고한 물건을 살 거고 착한 여자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여자가 있으면 착한 여자를 선택할 거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리섭님 와이프들은 왜 남편이 하려는 것을 통제하게 되는 걸까요?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쉬는 날 게임이나 돈이 안 드는 집 근처 낚시, 휴대폰 게임 등등 아무런 피해도 긍정적인 무리도 가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굳이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남편보다 등급이 낮은 와이프들까지도 남편을 꼭 찍어 누르며 고분고분한 양으로 만들려고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매스미디어에서 세뇌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래요. 이게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그냥 방송 작가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다 페미니스트에다가 그거를 시청하는 사람들도 다 페미니스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디어에 빠져있으면 빠져있을수록 이런 식으로 계속 가스라이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남자가 꼭 가정을 휘어잡아야 된다, 여자가 휘어잡아야 된다 이런 거를 막 정해놓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행복하면 됐어요. 나는 그냥 그런 타입인데 방송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어떤 식으로 무의식에 이런 걸 박아 넣으려고 하냐면 남자는 여자 말을 들어야지 된다, 그리고 이런 가정이 아니면 잘못된 가정이다, 남자가 여자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이 여자는 이제 불행한 결혼을 한 거다라는 거를 계속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여기에 세뇌가 많이 당해가지고 무슨 뭐 남자한테서 경제권을 계속 뺏으려고 하고, 남자한테 경제권이 있으면 남자가 허짓거리를 한다 뭐 이딴 소리를 하기도 하죠, 여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이래. 요즘에 여자들 중에 그런 페미니스트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20대 여자들은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20대 애들은 약간 가치관 형성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여기저기 흔들리고 할 때기 때문에 그런데 휘둘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여자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줘가지고 어떻게 잘 바로잡는지도 그게 남자의 역량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점이 뭘까요? 상대방이 구하지 않았으면 잔소리예요. 상대방이 뭔가 바라지도 않는데 혼자 지 마음대로 짓거리는 게 저는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이 듣고 싶지 않았는데 하면 잔소리야. 어차피 듣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근데 상대방이 듣고 싶을 때 해줘야 그게 조언이야. 듣고 싶을 때 해주고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정말로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 싶을 때 해줘야 그게 조언이지. 근데 보통은 다 그냥 자기의 지배욕을 채우려고, 그리고 또 자기의 스트레스 해소를 하려고 오지랖을 부리려고, 그리고 사회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가지고 틀딱 꼰대 짓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는 조언을 해준다, 뭐 인생 선배로서 조언이다 하면서 잔소리를 하죠. 상대방들은 이제 원하지도 않는데, 지들 인생도 똑바로 못 사는 인간들이. 리섬님, 사주를 안 믿으시는 이유가 뭔가요? 사주를 안 믿는 이유... 근데 사주를 안 믿는 이유는 뭐 그냥 다 그냥 똑같지 않나요? 그러면은 기독교를 안 믿으시는 분들은 기독교를 왜 안 믿는 거죠? 그리고 불교를 안 믿는 분들은 불교를 왜 안 믿는 거죠? 똑같잖아. 그냥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사주가 과학이라는 거는 너무 억지고, 뭐 통계학이다 막 이러는데 저는 통계학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리섬님은 사주가 아주 안 좋게 나와도 아예 신경 안 쓰실 건가요? 네, 아예 신경 안 씁니다. 저는 만약에 사주 아니면은 뭐 어디 무당 그런 거를 봤어, 신점 이런 거를 봐가지고 내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신사동에 갈 일이 있어요. 신사동에 내일 가면은 차에 치여 죽는데, 전 그러면은 지기 싫어서라도 갑니다. 그냥 아니 내가 내일 신사동에 갈 일이 없어. 갈 일이 없어도 예를 들어 거기서 너 내일 신사동 가면 차에 치여 죽는다, 너 내일 신사동 가면 네 하는 사업 다 망해 하잖아? 나 일부러라도 가. 전 그런 방골 기질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사주 다 개뻥 같아요. 사주 똑같은 사람들 다 다르게 살던데. 근데 이것도 다 반박 논리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무슨 년도가 다르다느니 뭐 어쩌고 막 이런 거 있는데, 근데 사주에서 중요한 건 또 그거잖아. 태어난 곳은 또 사주에서 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주가 태어난 년, 월, 일, 그리고 시간, 그리고 뭐 아무튼 간에 뭐 그런 걸로 이제 12간지랑 불, 물, 나무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서 오늘 지금 10시 16분에 태어난 애랑 지구 반대편에서 오늘 10시 16분에 태어난 애랑 이게 똑같나요? 그 운명이? 그럴 수가 있나? 지금 이 시간에 완전히 그냥 초 단위까지 똑같이 태어나는 사람들 분명 있을 텐데